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도 주일회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는데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특위는 의사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두 번째 실무회동이 오늘 열립니다. 민생지원금 25만 원과 최상병 특검이 쟁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하마스가 인질이 등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계 이스라엘인 청년이 정부에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SG의 최정이 프로야구 홈런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486호 홈런으로 이승엽의 기록을 뛰어넘었는데 이제 최정이 홈런을 칠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됩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 5곳, 이른바 빅5 병원들이 모두 주 1회 진료를 멈추는 초유의 상황이 임박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 이어 어젯밤 세브란스병원의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 측도 오는 30일 진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턴 의대 교수들의 사직도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특위는 의사단체의 참여 없이 출범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병원, 보라매병원 등 모두 3곳입니다. 응급, 중증, 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 다른 주요 병원들도 진료 멈춤에 돌입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충남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은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세대의대 비대위 측도 어젯밤 오는 30일 하루 자율적으로 휴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균관의대 비대위는 일주일에 하루 근무를 쉬는 내용의 적정근무 권고안을 배포했고 가톨릭의대 교수들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주 1회 휴진에 들어가더라도 대부분 참여 여부는 교수들의 판단에 맡기고 응급,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합니다.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30일이 지나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직 행렬도 이어집니다.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간 거지. 보던 환자들도 그래도 저희는 믿을 만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이제 부탁드리고.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초유의 진료 멈춤 상황이 임박했습니다. 이들이 대학을 떠나는 결정을 하는 절망적인 모습을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5월이 되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 5일 중에 또 하루를 또 셧다운 한다고 하면 그럼 이제 20% 정도 지금 수술이나 진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속에서 정부는 교수들이 한꺼번에 사직하지도 않고 사직이 수리되지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실화되는 움직임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자를 뒤로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는 그런 교수님들은 실제로는 저희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가 의사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출범해 첫 회의를 엽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에서 국방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지워버렸습니다. 임 사단장 본인은 수색에 관여한 적 없다고 했는데 JTBC가 확보한 녹취를 들어보니 사고 하루 전 수색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색작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JTBC가 새로 확보한 녹취에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상병 실종 사고 하루 전날 현장 지휘를 받은 포대장은 여단장과 통화합니다. 도중에 상황이 좀 어떠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잠깐 차에 타 있으라 그랬습니다.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데 여단장은 사단장의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가 어렵다고 답합니다. 정식으로 철수시키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네. 이게 첫날부터 알잖아. 예.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다.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방부는 재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해당 녹취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여단장이 마침 함께 위치하고 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영수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표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자료 회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비서관을 곧바로 직무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등장했다면서 이시원이라는 이름이 이 사건 배후의 정점이 어딘지 지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이 오늘 열립니다. 시간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25만 원 등의 의제를 놓고 협의합니다. 앞서 양측은 지난 23일 첫 실무 협상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제 조율이 늦어지면서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이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한 지 200일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단의 난민촌 라파의 공습을 예고하자 하마스가 인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인질로 잡힌 미국계 이스라엘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하마스가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자신을 미국계 이스라엘인이라고 밝히는데 왼손이 없습니다. תחשבו עלינו, החטופים שעדיין כאן בגיהנום, מתחת לאדמה, בלי מים, בלי אוכל, בלי שמש, בלי הטיפול הרפואי שאני כל כך צריך הרבה זמן.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라파 공격을 예고한 지 하루 뒤 하마스는 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생사를 확인한 부모는 전달될지 모를 안부를 전합니다. We heard your voice today for the first time in 201 days. And if you can hear us, I am telling you, we are telling you, we love you, stay strong, survive. 하마스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인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교묘한 심리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질 구출을 위한 협상이 군사 공격보다 먼저라는 여론 조성을 노렸다는 겁니다.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은 전 세계 여러 나라 국적으로 아직 몇 명이 살아있는지 정확한 생사도 불투명합니다. But it was also a reminder in getting to see her that there are still Americans and others being held hostage by Hamas, and we're working day in, day out to ensure all of them also are able to get safely home to their loved ones. 이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 전역 대학가에서 확산하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대해 반유대주의 무리가 장악한 상황이라며 개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추가 지원하면서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틱톡 측은 즉각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30조 원 규모의 안보 지원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무기 지원과 틱톡 강제 매각 관련 법안으로 지난해 하원에 이어 전날 상원도 통과했습니다. I'm making sure the shipments start right away. In the next few hours, literally the few hours, we're going to begin sending in equipment to Ukraine for air defense munitions, for artillery, for rocket systems, and armored vehicles. 국무부는 사거리 300km로 러시아 후방까지 타격할 수 있는 에이테크임스 미사일도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지원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sending Ukraine equipment from our own stockpiles. Then we'll replenish those stockpiles with new products made by American companies here in America. Patriot missiles made in Arizona, Javelins made in Alabama, artillery shells made in Ohio, Pennsylvania, and Texas. 이날 발효된 법안에는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장 360일 안에 팔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틱톡 CEO는 즉각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반발했습니다. Rest assured, we aren't going anywhere. We are confident and we will keep fighting for your rights in the courts. The facts and the Constitution are on our side, and we expect to prevail again. 틱톡이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실제 법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최정 선수가 어제 개인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KBO 리그 역대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부상으로 4경기를 쉬고 만든 대기록인데 이승엽의 홈런 기록을 뛰어넘은 겁니다. 이제 최정이 홈런을 칠 때마다 우리 프로야구의 역사가 됩니다. 지금 이 뉴스 조소희 기자입니다. 5회 초 투아웃, 주자가 없는 상황 타석에 오른 최정. 롯데 선발 이인복이 던진 초구 시속 127km의 슬라이더를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좌익수 뒤로 등장을 넘어갑니다. 이 공은 110m를 날아 프로야구 역사가 됐습니다. 홈런을 위해 태어난 남자 최정이 이승엽을 넘어 새로운 전설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시즌 10호이자 개인 통산 468호 홈런. 이승엽 두산 감독이 지닌 KBO 개인 통산 467호 홈런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대기록까지는 곡절이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기아 투수 윌크로우가 던진 시속 150km 공에 왼쪽 갈비뼈를 맞았습니다. 4경기를 쉬었습니다. 이제 홈런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그게 우리 프로야구 홈런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이번 홈런으로 최정은 19시즌 연속 2자릿수 홈런이라는 기념비도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누군가가 준 음식 함부로 먹어선 안 되겠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이태원에서 방송을 하던 중 어떤 외국인에게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방송을 하는 유튜버에게 다가와 뭔가를 주는 외국인,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방송에 납치 수법이 아니냐 걱정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초콜릿을 먹고 납치를 당했다고? 근데 초콜릿에다가 어떻게 뭘 타? 초콜릿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구멍이 보입니다. 액체를 넣은 것처럼 젖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도 설명을 합니다. 동영상이 화제가 됐고 누리꾼들이 조작이 아닌지 의심하자 유튜버는 이렇게 상황이 더 자세히 담긴 영상을 다시 올렸습니다. 받은 초콜릿을 건드리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야 진짜 소름 돋는 거 내가 보여줄까? 찾았어. 야 내가 지금 초콜릿 안 건든 거 너네들 봤지? 뭐야? 음식이나 술에 마약을 타서 중독시키거나 의식을 잃게 만드는 수법일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미국이 틱톡을 강제로 매각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뉴스 방금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틱톡 매각법이 논란이 된 직후부터 틱톡은 틱톡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홍보하는 중입니다. TikTok has allowed me and my family to share our livelihoods with all of y'all from what we do on a daily basis here on our ranch. You always have. In fact, if you have a story about how TikTok impacts your life, we'll love for you to share it to showcase exactly what we're fighting for. 그런데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 일본의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선 최근 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52만 건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는데 일본 총무성은 시스템이 한국의 네이버를 통해 공격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검토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지분이 비슷한 상황인데 한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아닌가 우려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의회에서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슬로바키아 의원이 준비한 평화의 상징이었는데요. 단상에선 의원이 품 안에서 뭔가 꺼내려고 합니다. 동물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은데요. 하얀색 비둘기를 꺼내더니 날려보냅니다. 비둘기는 멀리 날아가지도 못한 채 자리에 내려앉았고 의장석에선 이렇게 질색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발언은 모두 끝났지만 비둘기는 여전히 날아다니네요. Can you catch it as well?
의원은 유럽 전체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비둘기가 유럽 전체를 날아다니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녹색당 의원 곧바로 이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동물을 단순히 물건처럼 사용했다는 겁니다. Comment maintenant pour récupérer cet animal, monsieur, où est le bien-être animal dans le geste qu'a fait cet intervenant? Je trouve ça absolument inacceptable. 주차난이 심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차를 대신 운전하던 중에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벤츠차 한 대가 천천히 뒤로 움직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표시인 빨간 등이 여러 번 들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더니 서 있던 차들과 부딪힙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데 차는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속도가 높아지고 앞에 서 있던 차를 잇따라 부딪히고 나서야 멈춥니다. 사고가 났던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당시 벤츠 차량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빠르게 움직였고 이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렇게 차 12대가 부서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해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나갈 때 경비원이 차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경비원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갑자기 뒤로 막 나가더라고요. 또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를 막 그냥 소리 내면서 이를 들어오더라고요. 사고 당시 직접 본 차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큰 충격이 일어났을까 하는 게 의문점이고요. 커브 돌 때 속력을 보면 엄청난 굉음과 소리가 났었습니다. 현행법상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을 때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차 12대 피해 비용을 경비원과 차주가 물어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치킨, 햄버거, 김밥 등 요즘 프랜차이즈 업체가 하나둘씩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상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하지만 이런 식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걱정도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 구내식당으로 향한다는데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긴 줄이 구내식당 바깥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국과 서너 가지 반찬, 음료까지 갖춘 한 끼 식사의 가격은 10,000원이 안 됩니다. 식당 가면 보통 10,000원, 싼 게 9,000원 이런데 여기는 그래도 한 7,000원 하면은 저렴하잖아요. 월급이 별로 안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금 저렴한 걸 먹어야죠.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4%로 평균 물가 상승률이 웃돌았는데 이런 현상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길어지다 보니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알뜰족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요새 많이 올랐거든요. 한 달로다가 따지면 식비가 거의 한 10만 원 이상은 좀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일부러 좀 찾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한 가계부의 조사 결과 외식비 지출은 1년 전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여기다 치킨과 햄버거, 김밥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총선 직후 본격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어 외식 소비는 더 움츠러들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값과 유가가 치솟으며 전반적인 생활 물가 인상도 불가피한데 관련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려다 정부 압박에 철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제과업체는 다음 달부터 초콜릿 제품 가격을 올리려다 정부 요청에 인상 시기를 한 달 늦췄고 CJ 대한통운은 편의점 택배 요금을 50원 인상하려다 철회했습니다. 다만 물가 인상 요인이 뚜렷한 상황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관리가 한계에 부딪힐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봄마다 서해로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점박이 물범입니다. 점점 서식지가 줄고 있는데 4마리의 점박이 물범이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점박이 물범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입니다. 보기 힘든 이 물범, 모래톱 위 나란히 앉아 볕을 쬐고 있습니다. 물 밖으로 고개 내밀고 물놀이 하다가 방금 잡은 광어로 식사합니다. 이 모습 카메라가 따라다녔더니 눈 마주치고는 물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점박이 물범 4마리가 서해안 가로림만을 찾았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모래톱이 사람들 접근도 없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점박이 물범은 중국 보하이만 얼음 위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봄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모래톱과 바위가 많은 백령도와 가로림만을 찾습니다. 해마다 200마리 정도가 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엔 백령도에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새끼가 처음 포착됐습니다. 반가워하는 목소리와 함께 기후변화 때문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물범 번식지인 얼음이 줄다 보니 바위에서 번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물범 더 잘 찾아오게 하려면 인간이 노력해야 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오늘 강릉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이 맑고 화창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특히 경상권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광주가 25도, 강릉 27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7도로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